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7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을 할 때 이렇게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서문이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준수, 국가 보위,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민족 문화 창달, 이게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국민 앞에 선서를 하고 헌법 앞에 맹세를 했으니까 이것을 어기면 안 되죠. 이것을 어긴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재임 기간 중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환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국정 수행이 과연 이 헌법 앞에서 선서한 취임 선서 때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북한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어제 공갈을 친 데 대해서 미국과 북한에 대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적과 우리의 동맹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북과 미국이 회담을 진행해 오면서 뭔가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성명을 발표하고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기자가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스탠스를 톤다운해야 한다는 의미냐 이렇게 물었더니 미국이 북한이 지금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다. 북한도 대화하겠다는 기본적 자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편을 드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중재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가 아니고 북한 편을 들어서 미국을 설득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는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김정은 문 대통령에게 트럼프 설득해달라 과제를 던졌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거 줄이면 뭐가 됩니까?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에게 트럼프를 설득해달라는 과제를 던졌다.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심부름꾼으로 여겨,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아니,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친구 사이입니까? 아니면 상관과 부하 사이입니까?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는 전쟁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적대하는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웃어야 되지만은, 웃을 수도 있지만은 관계는 체제와 체제의 대결에서는 서로 적대하는 관계입니다. 김정은은 적입니다. 적의 수괴입니다. 대한민국의 적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의 적입니다. 세계의 공적입니다. 그런데 이 적인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대통령,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가 트럼프 설득해달라는 과제를 던졌다. 과제를 던졌다는 것은 상관이 부하한테 임무를 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목이 뽑힐 정도니까 참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국민들이 있다면은 그런 국민들은 김정은의 부하로 사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이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은 뭐냐 하면은 북한이 어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이다.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것은 심부름꾼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상대할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첫째, 김정은과 만났을 때 한미동맹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완전한 핵폐기다. 완전한 핵폐기에다가 미사일도 단거리 중거리까지 없애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 납치 문제, 불법 억류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 주시오. 동시에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도 없애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김정은한테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이게 워싱턴의 외교 소식은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가 말하는 것도 좀 잘 고려해 달라. 북한을 너무 자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와대의 반응은 그 예측이 맞았다는 거죠. 예측이 맞았다는 겁니다. 오늘 NSC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상임위 위원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 6.15 공동행사 준비 등 앞으로 남북관계 일정들을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멋대로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취소시킨 데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한다든지 또 어제 김계관이가 나와가지고 우리 핵폐기 먼저 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을 사실상 해체한 다음에 핵폐기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한 데 대해서 엄중 과거에 이거는 판문점 선언에 위반되니까 취소하라는 공식 성명을 내어야 마땅한데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에 끌려가는 북한한테 유리한 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한테 보내는 심부름꾼 정도로 여긴다는 이 말이 사실상 뭐 입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증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과연 지키고 있느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것을 과연 지키고 있느냐 따져봐야 됩니다. 헌법을 준수하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입니다. 반국가단체의 편의를 봐주는 활동은 헌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국가를 보유하고 있느냐.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 국가 보유의 제1책무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하면은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미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 내용이 북한을 핵무장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핵폐기 내용이 아닙니다. 앞뒤 맞춰보면. 이게 헌법 위반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인데
자주통일이라고 해서요. 이 판문점 선언에는 이것도 위반입니다. 평화적 자유통일이 우리 대통령이 취해야 할 노선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정진하고 있느냐. 북한이 민족 반역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유와 복리가 정진됩니까? 아니면은 파괴됩니까? 총체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행동만 합치더라도 이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으로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슈아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프리코리아인데 이분이 최근에 쓴 글의 제목은 한국 사람들은 이미 피와 분별력을 상실했다. 한국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국 사람들이 벼랑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캄보디아 꼴이 날 것이다. 이런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앞에 한 페이지 정도가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고 조슈아 스탠턴이라는 주한미군 출신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매우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워싱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견해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평양은 서울을 압박해가지고 회유하여 굴종시키려 한다. 남한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고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을 통제하며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남한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며 전쟁이나 점령을 할 필요 없이 또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문화적 오염을 당하는 것 없이 남한의 자원을 멋대로 약탈하려고 한다. 이것은 남한을 지금처럼 계속 압박해가지고 부하처럼 다루면서 그래하여 남한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장해시켜버리고 그러나 남한을 점령할 필요 없이 바로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남한을 굳이 정복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이 남한의 문화적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가운데서 남한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경제력을 약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 길로 가는 게 바로 판문점 선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평양의 이러한 희망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즉 서울의 정부가 평양과 협력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수호보다는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를 우선시키면서 평양에 굴복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바로 판문점 선언에서 생기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북한과 회담을 하거나 뭘 하든지 그 목표를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에 두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인종주의적 민족주의,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우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오히려 추종하고 있다. 이러면 사상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으로 들여보내가지고 북한을 민주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를 받아들여버리면 이미 사상전쟁에서 지고 들어간다. 남북한 대결은 사상전쟁과 무력대결인데 사상전쟁에서 지면은 무력대결에서 진 것과 똑같이 부하가 되어버린다. 종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조슈아 스탠턴은 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가 미국을 향하여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다고 믿지만
그렇게는 바라지 않는다고 믿지만 그 이유는 바로 세 가지로 보인다.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바라지만은, 그러니까 한미동맹 해체를 바라지만은,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지만은 지금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특보 문정인을 이용하여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게 해놓고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이를 부인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란 겁니다. 첫째, 미군 주둔 부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치를 점하기 위하여. 둘째는 평양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 안전판이 마련되면은 미군을 밀어내어 가지고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세 번째는 중도 보수층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4.27 판문점 선언이 한국 언론이 거짓말로 선동하고 김정은을 무슨 아이돌 스타나 되는 것처럼 미화하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지만은 어차피 판문점 선언을 밑줄 쳐서 읽으면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덫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국어 능력이 있으면은, 독해력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되면은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오고, 심할 경우에는 전쟁을 몰고 오고, 특히 5천만 한국인의 자유, 생명,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을사늑약이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해체 선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문장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과 북. 남한은 비핵화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남을 끄집어 들어갑니까?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안 되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라고 한 것은 주한미군 나가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독재자 사이에는 사실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안전합니다. 그 뒤에 이런 또 보조적인 설명이 따라옵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각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는 요게 그 일주일 전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원회의 결의는 내용이 이거죠. 북한은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었다. 앞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해 군축에 나서겠다. 그런데 남과 북이 북의 주동적 조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 보유국 선언을 높게 평가한다.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인식한다. 그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포기한 겁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좀 순화시킬지 모르지만은 그때 트럼프의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앞으로 상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의 취임 선서를 안보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없죠. 헌법 위반인데요. 헌법 위반한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외워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행위 하나를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헌법 준수를 하고 있느냐? 국가를 보위하고 있느냐?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정진시키고 있느냐?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느냐? 아니면 헌법을 파괴하느냐? 국가 보위를 포기하느냐? 평화적 통일이 아니고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국민의 자유보다는 김정은의 심기 안전에 더 신경을 쓰느냐?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느냐? 아니면은 민족 반역자 앞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포기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채점도 하고 특히 한국에는 법률 기술자가 많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됩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치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이 아마 수십만 명 될 겁니다. 그 법률 기술자들이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가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할 때는 그것을 저지하고 견제하는데 그 기술을 써먹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